과부가 사랑하면 죄입니까? 저는 과부였습니다. 그것도 역적의 아내였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하지만 제 남편은 결백했습니다. 왕실 비자금을 고발하려다 억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혼자 싸웠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모두 저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선비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선비가 말했습니다. 부인의 남편은 결백합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과부의 편을 들어줍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밤마다 제 집에 와서 함께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소매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왕실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암행어사구나.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지만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범인은 그 사람의 장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택하면 사랑을 잃고 사랑을 택하면 정의를 잃는 과부와 암행어사의 50분대 서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1782년 가을 제 남편 윤재혁은 한성부 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서희야, 내일 나는 상소를 올린다. 왕실 비자금이 새고 있어. 누군가 백성의 돈을 훔치고 있다. 저는 말렸습니다. 날이 위험합니다. 그냥 모른 척 하세요. 하지만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른 척하면 누가 정의를 지키겠소? 그날 밤이 제가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의금부 포졸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윤재혁 왕실 재산 횡령 혐의로 체포한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남편은 결백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보름 후 남편은 옥에서 죽었습니다. 의금부는 말했습니다. 자결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의 손목에 있던 멍자국 부러진 손가락 찢어진 옷.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살해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역적의 아내였습니다. 친정에서 쫓겨났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다. 시댁에서도 추방당했습니다. 너 같은 불길한 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 한양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기 역적의 아내다. 아이들은 돌을 던졌습니다. 나쁜 년, 나쁜 년. 저는 도망쳤습니다. 한양 변두리 허름한 집으로. 밤마다 남편의 유품을 꺼내보며 혼자 울었습니다. 날이 당신은 결백했는데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요?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바느질로 살아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젠가 남편의 결백을 증명하고 진짜 범인을 찾을 거라고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앞에 한 선비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부인의 남편은 결백합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과부의 편을 들어준단 말입니까?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바느질감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삿갓을 쓴 선비였습니다. 윤 부인이시오? 저는 놀라 물러났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를 어떻게? 선비가 말했습니다. 부인의 남편 윤재혁 서리를 아오. 그분은 결백하오. 저는 웃었습니다. 냉소적으로. 지금 저를 놀리십니까? 세상 모두가 제 남편을 역적이라 하는데 선비께서는 무슨 근거로? 선비가 품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그 종이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왕실 비자금 횡령 의심 사안. 좌의정 심상윤.
금액 은자 3만 양. 증거 장부 불일치. 저는 떨렸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겁니까? 선비가 말했습니다. 윤설이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친구에게 맡긴 것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전했소. 그럼 선비께서는? 저는 이강이라 하오. 3년 전 이 사건을 조사한 의금부 도사였소. 저는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의금부? 그럼 당신은 제 남편을 죽인 사람 아니오? 이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오. 오히려 저도 속았소. 이 사건은 조작되었소.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진실을 밝히려 하십니까? 3년 전엔 왜 침묵하셨소? 이강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당시 저는 출세만 생각했소. 상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요. 하지만 3년 동안 제 양심이 저를 괴롭혔소. 윤설이의 억울한 죽음이 매일 밤 꿈에 나타났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진실을 밝히고 싶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선비의 양심은 소중하겠지만 저는 믿을 수 없소. 돌아가시오. 그러나 이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윤부인 혼자서는 못하오.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오. 함께 진실을 찾읍시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때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낡은 장부 하나를.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다음 날 새벽 저는 이강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남편이 숨겨둔 장부요. 이강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것이요. 바로 이것이요. 이 장부만 있으면.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부인 감사하오. 함께 합시다. 저는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착각 마시오. 이건 거래요. 당신은 진실을 원하고 저는 복수를 원할 뿐이요. 그렇게 과부와 의금부 도사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한 선비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요. 더욱이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은. 이강과의 첫 번째 밤 조사는 무척 어색했습니다. 낮에 그가 처음으로 제 집에 왔습니다. 윤부인, 들어가도 되겠소? 네, 들어오세요. 저는 방을 정돈하느라 허둥지둥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남자가 집에 들어온 건 3년 만이었습니다. 이강이 들어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아늑하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빗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오는군요. 그러게요. 차라도 한 잔 드시겠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정해, 서희야. 그냥 일 때문에 온 거야. 이상한 생각하지 마. 차를 들고 와서 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강이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네. 이강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윤설이께서 숨겨두신 장부입니다. 부인께서 주신 것이지요. 네. 장부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숫자들과 작은 글씨들이 촛불 아래 드러났습니다. 이 숫자들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겠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일 이야기를 별로 안 했어요. 위험하다고. 이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설이께서 부인을 지키려 하셨군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죽은 남편 이야기가 둘 사이에 어색하게 흘렀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이강이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이것 좀 보시오. 그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가까이 봤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여기 보시오. 은자 입구와 출구가 맞지 않습니다. 정확히 3만 양이 사라졌소. 3만 양이요? 네. 엄청난 금액이지요. 이걸 누가 가져갔을까요? 이강이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스쳤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장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방금 전 스친 손의 감촉을 계속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자꾸 그 사람 손이 신경 쓰이지? 이강이 말했습니다. 부인, 혹시 윤설이께서 특정 인물을 의심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 있소? 글쎄요, 그러고 보니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정에 큰 도둑이 있다고. 큰 도둑?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한숨만 쉬셨죠. 이강이 턱을 괴었습니다.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촛불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봤습니다. 이 사람 진지하네. 정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는구나. 처음으로 이강에 대한 경계심이 조금 풀렸습니다. 한참을 조사하다 보니 시간이 흘렀습니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이강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배를 감쪽같이 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아니요. 바빠서 못 먹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뭐라도 좀 가져올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남은 밥으로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치 몇 조각과 된장을 곁들였습니다. 소박했지만 정성을 들였습니다. 상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드세요. 이강이 주먹밥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소. 그냥 주먹밥인데요. 아니요. 정말 맛있소.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또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도 혼자 사는구나. 따뜻한 밥을 못 먹고 살았구나. 함께 주먹밥을 먹으며 저는 물었습니다. 이강 도사님은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삽니다. 가족은요? 이강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만 하며 살았지요. 외롭지 않으세요? 이강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묘하게 깊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는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제 마음 어딘가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이상하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하지?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강이 장부 한 귀퉁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여기 이상한 점들이 있어. 점들이요? 네. 무작위로 찍힌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패턴이 있어. 혹시 암호가 아닐까요? 저도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정말로 작은 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독하죠? 이건 암호 같은데. 아니, 조선시대에는 다른 방식이 있었을 거요. 이강이 종이를 꺼내 점들을 베껴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봤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거의 맞닿을 정도로. 저는 그의 채취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먹물과 나무 향기가 났습니다. 집중해, 서희야.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강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알았소. 천자문이요.
천자문요? 네. 이 점들은 천자문의 순서를 나타내요. 하늘, 천, 땅지, 검을 현 이렇게 하나씩 대입하면 그가 빠르게 글씨를 썼습니다. 심상윤 심상윤. 우리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좌의정 심상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흥분된 눈빛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찾았소. 찾았어요.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한참을 웃다가 우리가 손을 잡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손을 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온다. 이강이 재빨리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용히.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강의 손만 느껴졌습니다. 따뜻하고 강하고 믿음직한 손. 문 밖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이 맞나? 그래, 윤재혁 집이라던데 뭘 찾고 있다는 거지? 도둑들이었습니다. 아니, 의금부 옷을 입은 누군가였습니다. 이강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오. 제가 있소. 그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한참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강이 촛불을 다시 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강이 깨달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손을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강 도사님. 네.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요. 이강이 저를 봤습니다. 촛불이 우리 사이를 비췄습니다. 부인하니 서희제가 이름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첫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이강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날이 밝았으니. 네. 저는 아쉬웠습니다. 벌써 가시는구나. 이강도 떠나기 싫은 듯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럼 또 오겠습니다. 네. 언제 오실 건데요? 오늘 밤에도 와도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 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오세요. 그리고 당황해서 덧붙였습니다. 조사를 계속해야 하니까요. 이강이 웃었습니다. 그렇죠. 조사를 계속해야죠.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이강이 떠난 후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에는 그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앉았던 자리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이상해, 왜 이렇게 마음이 설레지? 손을 봤습니다. 그가 잡았던 손.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서희야. 이건 그냥 일이야.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한 일일 뿐이야. 이강 도사는 그냥 협력자야. 나는 과부고 그는 의금부 도사야. 우리 사이에 다른 감정이 있을 리 없어. 하지만 제 마음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꾸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촛불 아래 진지하던 표정, 주먹밥 먹으며 환하게 웃던 얼굴, 해 손을 잡던 따뜻한 손길. 아나 혹시 그 생각을 멈췄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있다는 것을. 그날부터 이강은 매일 밤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명목은 조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어느새 우리는 차를 함께 마셨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의 과거를 들어주었습니다. 손이 자주 스쳤고 눈이 자주 마주쳤고 침묵조차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건 위험해. 이 감정은 위험해. 과부 가남자를 사랑하면 안 돼. 특히 남편의 사건을 조사하는 관리를 사랑하면. 하지만 마음은 이미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이강의 소매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봉투 위에는 왕실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한 의금부 도사가 아니라 암행어사라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이미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요. 이강은 제 집 사랑채에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각자 일하고 밤에는 함께 조사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남편과 살 때도 이렇게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강은 제가 바느질할 때 옆에서 책을 읽었고 제가 식사 준비할 때 장작을 패주었고 제가 힘들 때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넘어져 손을 다쳤을 때 이강이 달려와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조심하시오. 다치면 어쩌려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찾았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비밀 편지였습니다. 심상윤 좌의정이 왕실 비자금 3만 양을 빼돌렸음. 증인 호조서리 김덕배 증거문서 별도 보관. 이강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이거요. 바로 이거요. 이제 증인만 찾으면. 증인이 살아있을까요? 찾아봅시다. 반드시. 그때 이강의 소매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봉투에는 왕실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암행어사 마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강 당신은 누구요? 이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인. 대답하시오. 당신은 누구요? 이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하오 윤부인. 저는 암행어사요. 왕명을 받고 조정 내 부정을 조사하고 있어.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오? 저를 이용한 거요? 아니요. 그건 아니오. 부인에 대한 제 마음은 진심이요. 거짓말 마시오. 암행어사라면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저를 믿지 못했단 말이오? 이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부인도 의심했어. 윤설이의 아내가 혹시 공범은 아닐까 하고. 하지만 부인을 알게 되면서 알았어. 부인은 결백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어. 부인이 저를 믿어주고 있는데 거짓말쟁이가 되기 싫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슬프게. 우습군요. 세상 모두가 저를 의심할 때 선비만은 믿어줄 줄 알았는데 결국 당신도 저를 역적의 아내로 봤군요. 이강이 일어나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부인, 오해요. 제발.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가시오. 다신 오지 마시오. 이강이 애원했습니다. 부인, 제발 들어주시오. 저는 진심이요. 부인에 대한 제 마음은 나가라 했소. 이강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미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강이 떠난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혼자가 된 게 아니라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그 감정들이 저를 살아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이 떠난 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려고 해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으려 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사랑채 쪽을 자꾸 쳐다봤습니다. 혹시 불이 켜져 있을까? 혹시 돌아온 건 아닐까? 하지만 사랑채는 언제나 어두웠습니다.
어느 날 밤 저도 모르게 사랑채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이강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 한가운데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바보 같은 년 왜 이래? 거짓말쟁이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우물가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옆집 안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시댁 요즘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남자가 드나들더니 갑자기 안 보여. 혹시 둘이 무슨 사이 아니었을까? 에이, 과부가 무슨. 저는 물동이를 들고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켰을까? 우리 관계가 들킨 걸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관계라니 우리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었나? 증거를 찾는 동료? 아니면 사랑?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사람은 암행어사였습니다. 저를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게 진실을 찾아준 사람이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날이 저 잘못했습니다. 나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시작한 일인데 저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나리를 배신한 건가요? 위패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나리 미안해요. 저는 나쁜 여자예요. 과부가 다른 남자를 마음에 둔다는 게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편지를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땅바닥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강의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쳤습니다. 윤 부인께 이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을 속인 죄인이 무슨 면목으로 또다시 부인 앞에 나타나겠습니까? 하지만 쓰지 않으면 제 마음이 터질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부인녀는 부인의 노여움을 이해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정직했어야 했습니다. 암행어사라는 것, 부인을 의심했다는 것 모두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겁했습니다. 부인이 저를 밀어낼까봐, 부인이 저를 싫어할까봐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 결과 더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부인 한 가지만은 믿어주십시오. 부인에 대한 제 마음은 단 한순간도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부인을 봤을 때 저는 임무를 수행하는 냉정한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을 알아가면서 밤마다 촛불 아래에서 함께 증거를 찾으면서 부인의 눈물을 보면서 부인의 웃음을 보면서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암행어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부인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남자로요. 부인이 원하신다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윤설이의 억울한 만큼은 반드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부인을 향한 제 마지막 의무이자 제 마음의 증표입니다. 부인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영원히 부인을 사랑합니다. 이강 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 진심이었구나.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시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요? 과부인 제가 다른 남자를 사랑해도 되는 걸까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과 이강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걸까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새벽 역전은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기로 위패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리, 저는 나리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나리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나리는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사랑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나리, 만약 지금 나리가 살아계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과부인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화를 내실까요? 아니면 서희야, 이제 너도 행복해라 그렇게 말해주실까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저는 그것을 남편의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입던 흰옷이 아니라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연분홍 치마 저고리를 꺼냈습니다. 혼인 전에 입던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야위고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오랜만에 생기가 있었습니다. 이강저도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집을 나섰습니다. 이강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저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혹시 이미 떠났으면 어떡하지? 혹시 제 마음이 부담스러우면 어떡하지?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란 게 그런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도 나아가게 하는 것. 숙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없는 건가?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돌아서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이강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수염을 기르지 않았고 눈가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부인. 저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이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미안하오.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어야 했소. 저는 울컥했습니다. 당신 입장도 이해해요. 암행어사라면 정체를 숨기는 게 당연하죠. 이강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저는 놀라 몸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부인 아니 서희 보고 싶었소. 저도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시선 따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이 저를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조심하시오. 이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서희제가 이름을 불러도 되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희,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소. 암행어사가 조사 대상의 아내를 사랑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소.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요. 당신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소. 저도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과부가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특히 남편의 사건을 조사하는 관리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이 있어야 제가 살 수 있어요. 이강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서희, 울지 마시오. 이제 다시는 당신을 울리지 않겠소. 그리고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입맞춤했습니다. 뜨겁고 강렬한 사랑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우리 둘만 존재했습니다. 그날부터 이강은 다시 제 집 사랑채에 머물렀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있기 위해서였습니다. 첫날 저녁 제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나물 몇 가지. 가난한 과부의 밥상이었습니다. 이강이 앉아서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소. 저는 웃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반찬도 변변치 않은데. 이강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심이요. 평생 먹어본 밥 중에 가장 맛있소. 왜냐하면 당신이 해준 밥이니까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참. 우리는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순간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제가 빨래를 하고 있을 때 이강이 다가왔습니다. 제 것도 빨아주시겠소? 당연하죠. 이강이 웃옷을 벗어 빨래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남자의 몸을 보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왜 얼굴을 돌리시오? 부끄러워서요. 이강이 웃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있어요.
많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강이 옆에 앉아 함께 빨래를 했습니다. 남자가 빨래를 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하겠소. 그의 손 이제 손을 스쳤습니다. 물속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순간들이 저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함께 장에 갔습니다. 이강이 갓을 쓰고 제가 쓰게 치마를 썼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하려고요. 하지만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걸 사시오. 이강이 비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너무 비싸요. 괜찮소. 당신께 선물하고 싶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이강이 제 머리에 비녀를 꽂아주었습니다. 아름답소. 장터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둘 부부인가? 아, 세댁 같네.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부부처럼 보인다니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봤습니다. 이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 행복하오? 네, 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소.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이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희, 사실 제게 말해야 할 게 있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요? 이강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증인을 찾았소. 호조설이 김덕배 살아있소. 저는 기뻤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남편의 누명을 벗길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강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서희, 진범이 누구인지 아오? 좌의정 심상윤이라고 했잖아요. 이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맞소. 심상윤구 살아문제 장인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달빛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행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이강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략 결혼? 그럼 당신은 결혼했단 말이에요? 이강이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종이 위에서만이요. 제 부인은 병으로 3년째 침상에 계시오.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남남이요. 그래도 부인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뭐예요? 당신의 첩이에요? 아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오. 서희, 제발.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당신 장인이 범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요? 장인을 고발할 건가요? 이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야 하오. 그게 제 임무니까요. 그럼 당신 가족은요? 부인은요? 당신 출세는요? 이강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다 잃을 거요. 하지만 당신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감수하겠소. 다음 날 우리는 증인 김덕배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한양 외곽 작은 주막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덕배 어른이십니까? 노인이 우리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왜 날 찾소? 이강이 마패를 보였습니다. 암행어사 이강이요. 3년 전 왕실 비자금 사건에 대해 증언해 주시오. 김덕배가 손을 저었습니다. 모르오. 아무것도 몰라. 나는 관여 안 했어.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른, 제발 도와주세요. 제 남편 윤재혁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김덕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설이 그 양반을 아시오? 제 남편이었어요. 노인이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윤설이는 좋은 사람이었소. 하지만 저는 겁쟁이였소. 좌의정이 협박했소. 증언하면 가족을 죽인다고 그래서 저는 침묵했소. 증언을 받은 후 우리는 결정적 증거를 찾으러 좌의정 저택으로 잠입했습니다. 한밤중 이강과 저는 담을 넘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들키면 끝이요. 우리는 좌의정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장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증거가 있을 거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좌의정 심상윤 2횃불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누가 거기 있느냐? 이강이 저를 숨기며 나섰습니다.
장인어른. 좌의정이 이강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사위야, 내가 배신할 줄 진작 알았다. 내 부인이 알면 얼마나 슬퍼하겠느냐? 이강이 칼을 뽑았습니다. 장인어른, 이제 끝이요. 왕명을 받들어 당신을 체포하겠소. 좌의정이 웃었습니다. 내가? 나를? 너는 내 덕분에 암행어사가 된 거 잊었느냐? 내가 나를 고발하면 너도 끝이다. 내 부인도 내 가족도 모두 역적이 된다. 이강이 칼을 겨눴습니다. 상관없소. 저는 이미 각오했소. 그때 제가 뛰쳐나갔습니다. 이강, 안 돼요. 좌의정이 저를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는 윤재혁의 아내구나. 하, 이제 보니 너희 둘이 한패였구나. 역적의 아내와 배은망덕한 사위 참 잘 어울린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역적이에요. 당신이 제 남편을 죽였어요. 좌의정이 비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죽였다. 내 남편은 방해꾼이었으니까. 그리고 너도. 그가 칼을 뽑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죽는다. 좌의정이 저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이강이 뛰어들어 저를 감쌌습니다. 칼이 이강의 어깨를 베었습니다. 이강.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강은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소, 괜찮아요.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행어 사출도. 다른 관리들이 이강의 신호를 받고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좌의정이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이강을 부축하며 울었습니다. 왜 이래요? 왜 날 구했어요? 이강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제 전부니까요. 좌의정은 체포되었습니다. 증인도 확보했고 증거도 찾았습니다. 이제 남편의 누명은 벗겨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는 이별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며칠 후 조정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좌의정 심상윤의 죄를 묻는 역사적 재판이었습니다. 이강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좌의정 심상윤은 왕실 비자금 은자 3만 냥을 횡령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낸 한성부 설이 윤재혁을 모함하여 죽였습니다. 증인 김덕배의 증언과 장부 기록이 이를 증명합니다. 왕이 노했습니다. 심상윤, 이것이 사실이냐? 좌의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왕이 선언했습니다. 심상윤은 사형에 처한다. 그리고 윤재혁 설이는 명예를 회복한다. 재판이 끝난 후 왕이 저를 불렀습니다. 윤재혁의 부인이냐? 예, 전하. 그대의 남편은 충신이었다. 억울하게 죽었으니 그 명예를 회복하노라. 그대에게 토지와 자귀를 내리겠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하지만 제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예가 뭡니까? 토지가 뭡니까? 자기가 뭡니까? 제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곧 떠날 것입니다. 그날 밤 이강이 찾아왔습니다. 서희, 축하하오. 드디어 윤서리의 명예를 되찾았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강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 나와 함께 가지 않겠소? 뭐라고요? 저는 모든 것을 버리겠소. 암행어사 자리도 부인도 가족도 모두 버리고 당신과 멀리 떠나겠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왜요? 우리 사랑하잖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인생을 망칠 수 없어요. 당신은 훌륭한 관리예요.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해요. 저 같은 과부 때문에 모든 걸 버릴 순 없어요. 이강이 울었습니다. 서희, 저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저도 울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이게 맞아요. 당신은 저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장인도 잃고 출세도 포기하고. 이제 그만해요. 제발 저를 잊어요. 이강이 저를 안았습니다. 못 잊어요. 평생 못 잊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서희, 하나만 약속해 주시오. 행복하게 사시오. 제가 당신을 지켜줄 수 없더라도 당신이 행복하다면 저도 행복할 거요.
다음 날 아침 이강은 떠났습니다. 왕명을 받아 지방 암행어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평생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창문 뒤에 숨어서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말을 타고 가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랑한다면 때로는 떠나보내야 한다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윤 부인 행복하십니까? 명예도 회복하고 토지도 받으셨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사랑은 이겼습니다. 정의도 이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고 말았습니다. 과부가 사랑하면 죄인가요? 아마도 그런가 봅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작은 서당을 운영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남편의 명예가 회복되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역적의 아내가 아니라 충신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재혼 제안도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한 사람의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이강이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받는 편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희에게 오랜만이요. 잘 지내고 있소? 저는 북쪽 변방에서 암행어사로 일하고 있소. 당신을 떠난 후 매일 당신을 그리워했소. 하지만 한 가지 후회하지 않는 게 있다면 당신을 지켜냈다는 거요. 서희, 사실은 제가 떠난 진짜 이유는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소. 좌의정을 고발한 후 그의 잔당들이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소. 그들의 목표는 당신이었소. 제가 당신 곁에 있으면 당신이 위험했소. 그래서 저는 스스로 역적으로 몰리는 길을 택했소. 왕께 건의했소. 저를 변방으로 보내달라고, 평생 돌아오지 않겠다고. 대신 당신을 지켜달라고 왕께 청했소. 왕께서 약속하셨소. 윤서희는 평생 보호받을 것이라고. 서희, 저는 당신 곁에 있을 수 없지만 당신이 안전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오. 당신을 사랑하오. 영원히. 이강 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저를 지켰구나.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이강에게. 당신의 편지를 받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이 저를 떠난 이유를 이제야 알았어요. 미워해야 할까요? 고마워해야 할까요? 아마도 둘 다일 거예요. 당신은 제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어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희생이라는 것을요.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영원히. 하지만 이제 저는 제 길을 가려고 해요. 당신이 저를 지켜준 것처럼 저도 가난한 아이들을 지키며 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과부도 암행어사도 아닌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나고 싶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서희 올림. 편지를 보낸 후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과부가 사랑하면 죄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70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서당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백발에 주름진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진 그 사람. 이강이었습니다. 서희나요. 저는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강.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부도 암행어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사랑했던 한 남자와 한 여자였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이별이지만 끝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기다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